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을 하면 사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정권을 크게 위협할 것이다. 이런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은 하늘이 내려준 기회다. 사태가 눈덩이나 산사태가 아니라 완전히 화산 폭발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중심부에서 폼페이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과 지진은 정권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사필 규정의 대가를 치르고 말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찰의 칼날이 드디어 조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증거인멸 내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정경심 교수가 5억 원을 오촌 조카의 부인에게 빌려줬고 그 돈의 최소한 절반 이상이 사모펀드 운용회사 코링크의 설립에 투자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상 차명 투자일 가능성이 높고, 자, 이런 사실을 조국이 몰랐겠는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조국은 자신의 아내를 도와주는 투자증권 회사의 직원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머물면서 여러 일을 했는데 왜 무슨 일을 했는지 조국이 왜 몰랐겠습니까? 퇴근길에 마주쳤다는데 그 시간까지 CCTV까지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만약에 알았다면 조국이 증거인멸을 공조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이제 부인 정경심뿐만 아니라 조국도 검찰에 소환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씩 거의 모두 드러나고 있는 조국의 거짓말. 딸의 출생신고를 내가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했다. 그런데 이것은 가족관계의 증명서로 이거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나 내 아내는 투자만 했을 뿐 그 투자한 돈이 펀드액이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그 펀드가 투자되고 있는 WFM이라고 하는 2차전지 회사로부터 자문료도 받고 그 회사의 경영회의에 참가한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코링크 설립에 관여한 것을 제외하고도 이런 사실을 5억 원이나 투자를 하고 5억 원이나 빌려주고 모두 14억 원이나 투자를 하는 내용을 조국이 몰랐을까요? 만약에 몰랐다면 그게 부부입니까? 조국은 청문회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동양대 총장에게 조국은 한 번 전화했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그러나 최성해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분명히 2번 조국이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성해 총장의 핸드폰에 통화 기록이 다 남아있을 것입니다. 조국의 새빨간 거짓말은 모두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표창장 위조가 아주 적나라한 방법으로 됐다는 사실이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예 누가 표창장을 위조를 해서 정경심 교수에게 준 게 아니라 정 교수의 연구실 컴퓨터에서 확인된 파일들에 따르면 여러 가지 위조, 직인의 이런 파일들이 다 들어있었고 검찰은 정 교수가 아예 이 한글 프로그램으로 한글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총장의 직인을 자기 마음대로 찍는 방법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걸로
그러니까 위조의 당사 범이 정 교수인 걸로 검찰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국회에서 망신당한 조국. 대개 신임 장관이 인사를 오면 덕담을 해주는 것이 정치권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만든 대한정치라고 하는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유성엽 의원. 유성엽 대표가 조국에게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사실상 사퇴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덕담은커녕 인사차 온 신임 장관에게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저런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황교안의 삭발은 세계적인 화제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한국의 정치인들은 왜 삭발을 하는가라는 기사를 내보냈고, 그리고 삭발한 황교안이 영국 배우 게리 올드먼을 닮았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게리 올드먼은 지난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배우입니다. 윈스턴 처칠 제2차 세계대전의 윈스턴 처칠을 다룬 영화 다키스트 아워에서 주연을 맡아서 아카데미상을 받은 유명한 배우입니다. 게리 올드먼. 그리고 이 다크 나이트 시리즈에도 출연을 했었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삭발한 황교안의 모습을 이 나라 국민이 매일매일 텔레비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삭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삭발은 잊혀지지 않는 화제가 될 것입니다. 황교안의 삭발은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이런 것이 점차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면 가져왔지, 특히 20대, 30대 사이에서 삭발한 황교안을 패러디한 최민수의 얼굴 대신에 합성한 사진이라든가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온 유명한 그 오토바이 사진, 이런 사진에 패러디한 이 합성 사진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이것이 한국당의 투쟁 이미지를 살리는 데에 적잖은 기여로 밝혀지게 된다면 황교안의 삭발은 대단한 아이디어로 증명될지 모릅니다. 자, 여섯 번째, 대학가가 완전히 점차 이제 들끓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서울대, 고대뿐만 아니라 연대까지 동시에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회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이 주도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또는 다른 대학까지 합세를 해서 광화문에 대학생들 촛불 집회가 열릴지 모릅니다. 자, 2차 교수 시국 선언이 2,100명을 넘어섰고 오늘 내일 사이에 3,000명을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문은 그 내용이 장중하고 의미가 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정의가 사라졌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하재헌 중사,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를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보훈처가 명예까지 빼앗으면서 대우를 올려주기는커녕 대우를 깎은 사건, 전상으로 처리하지 않냐고 공상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조치로 처리한 사건이 이 화산 폭발에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특히 하재헌 중사가 이 희생된 젊은이를 상징하는 이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가 이 대한민국 조국을 향해서 울부짖는 모습, 나의 명예를 뺏어갔다. 자, 군대 간 것을 후회한다. 역시 이것이 정권에 커다란 타격이 된다는 것을 알고 문재인이 발빠르게 무슨 보훈처에 사실상 재심의를 지시했습니다. 피우지는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발뺌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어떤 논리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저 정진 더불어민주당의 출신 그리고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수석 전문위원을 맡았던 저 좌파 성향의 정진 위원장과 민변 변호사 출신의 성춘일 상임위원 그리고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전부를 전부 다 교체해야 됩니다. 저런 국가관이라고는 진흙탕에 내버린 저 보훈심사위원들. 하재헌 중사 사건은 많은 젊은이들의 또 한 차례의 공감과 분노를 자아내는 이 정권에 대한 또 하나의 훅 펀치가 될 것입니다. 폼페이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